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3세입니다. 3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대형 쇼핑몰 청소 일을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겪은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떨리는 손으로 이 사연을 씁니다. 30년 전 남편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부터요. 알람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져요. 무릎이 아파서 아이고 소리 나지만 못 일어나면 하루 6만 원이 날아가니까요. 새벽 4시 20분 찬물 세수하고 미숫가루로 때워요. 4시 40분 지하철 첫차 맞춰 집 나서요. 영하 10도든 폭우든 30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요. 새벽 5시 정각 쇼핑몰 지하 직원 통로로 들어가면 진짜 지옥이 시작돼요. 화장실 청소가 제일 끔찍해요. 변기에 손 넣어 막힌 것 뚫어내고 토사물 치우고 혈흔 닦아내고 술 취한 놈들이 싸놓은 더러운 것들 다 치워야 해요. 냄새가 지독해서 숨 참고 하다 보면 현기증 나요. 그래도 참아야죠. 돈 벌어야 하니까. 표백제 때문에 손가락 다 갈라져요. 손톱 밑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때가 끼어 있고 손바닥은 사포처럼 거칠어졌어요. 사람들이 쇼핑 오기 시작하면 전 마치 투명인간이 돼요. 아무도 절 쳐다보지 않아요. 쳐다봐도 그냥 벽이나 기둥 보듯이요. 젊은 놈들이 제가 닦은 곳 더럽히고 가면 속이 뒤틀려요. 하지만 말 한마디 못해요. 고객한테 뭐라 하면 바로 잘리거든요. 아이고, 저 나이에도 저런 일을. 우리는 절대 저렇게 늙지 말자. 이런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아요. 이 돈으로 애들 키웠어요. 큰아들 민수 학원비 40만 원, 작은아들 민호 학원비 35만 원. 그것만 75만 원이에요. 겨울엔 난방비 아끼려고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잤고 제 옷은 10년 넘게 산 게 없어요. 마트 10,000원짜리 옷만 입었어요.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키우려고 브랜드 옷 입히고 좋은 학원 보내고 용돈도 넉넉히 줬어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만 잘 되면 돼. 30년간 주문처럼 외웠던 말이에요. 큰아들 민수 고1 때 친구들과 집에 온 적 있어요. 마침 제가 작업복 입고 들어왔는데 친구가 형 어머니 뭐 하세요? 라고 묻자 민수가 제 눈도 못 쳐다보며 그냥 일하세요?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때는 사춘기련이 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고2 때 학부모 상담날 평상복 입고 갔는데도 민수가 엄마 나중에 와요. 다른 엄마들 다 간 다음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들 민호는 더 심했어요. 중2 때부터 대놓고 엄마 학교에 안 나와도 돼요? 친구들이 엄마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잖아. 아니에요. 다른 엄마들은 다 예쁘고 젊어 보이는데 엄마는 가슴에 못 박는 것 같았어요. 고3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민호가 여자친구 데려왔는데 제가 일하다 일찍 들어온 거예요. 머리 헝클어지고 세제 냄새 나는 저를 보더니 엄마, 방에 들어가 계세요. 뭐, 냄새 나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30년간 가족을 위해 흘린 땀 냄새가 부끄러운 거였나요? 그날 밤 큰 싸움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입은 옷,
먹은 밥이 다 어디서 나왔어? 알아요. 그런데 왜 꼭 그런 일만 해야 해요? 그런 일이라고? 네,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청소한다고 어떻게 말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엄마가 뭘 하면 좋겠냐? 다른 일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 말이에요. 부러워할 만한 일. 30년간 뼈 깎는 심정으로 이 가정 지켜온 제가 부끄러운 존재였던 건가요? 두 아들 모두 대학 합격. 민수는 컴공, 민호는 경영학과. 등록금이 한 학기에 각각 400만 원씩. 한 해 1,600만 원이에요. 제 연봉이 2,200만 원인데요. 어떻게 마련했냐고요? 새벽 4시 일 끝나고 오후에 추가 청소 일 더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주말엔 개인 집 청소까지 24시간 연속 일하기도 했어요. 무릎 너무 아파서 계단 오를 때마다 아이고 소리 나왔지만 참았어요. 내 아들들이 대학생, 그 자부심 하나로 버텼어요. 겨울방학 때 민수가 친구들과 스키 가려는데 30만 원만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5일 일해야 버는 돈이었지만 줬어요. 스키장 사진 보고 충격받았어요. 명품 스키복 입은 친구들 사이에서 민수만 유독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더 벌어야겠다 싶어서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추가 일자리 더 구했어요. 민호는 더 심했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데 그날 외출하시면 안 돼요? 왜? 엄마가 계시면 불편해요. 제가 제 집에서 불편한 존재라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웃집에서 들은 얘기였어요. 민호가 친구들한테 엄마가 카페 사장이라고 말하고 다니던데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화장실 청소하는 엄마가 부끄러워서 카페 사장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민호야, 엄마가 뭐 한다고 친구들한테 말했니? 사업하신다고 했어요. 무슨 사업? 카페 같은 거요. 그날 밤 정말 한참을 울었어요. 30년간 이 아이들 위해 흘린 피땀이 그렇게 부끄러운 거였나요? 민수 26세의 결혼. 상대는 간호사 지영이.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어머니, 정말 반갑습니다. 민수 오빠가 어머니 얘기 정말 많이 해줬어요 라며 깍듯이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3억 원도 제가 마련해 줬어요. 2년간 새벽 3시 기상, 밤 10시까지 일해서요. 지영이는 매일 도시락 싸주고 어머니 몸 상하시면 안 돼요 라며 비싼 핸드크림도 사다 주고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라고 해줬어요. 30년간 쌓인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2년 후 민호가 데려온 수진이는 정말 달랐어요. 대기업 마케팅팀 엘리트, 명문대 출신의 외모도 예쁜데 저를 보는 눈빛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대충 하고 제 얼굴 제대로 안 쳐다봤어요. 결혼식장 정할 때 수진이가 혹시 어머니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별로 없어. 다행이네요. 뭐가 다행이야? 제 친구들이 많이 올 텐데 너무 격이 안 맞으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격이 안 맞는다. 가슴에 비수가 꽂혔어요. 결혼식 날의 구류. 결혼식 전날 더 충격적인 일이. 수진이가 민호한테 오빠,
어머니가 제 친구들한테 무슨 일 하시는지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 제가 대신 사업하신다고 할게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결혼식 날 제가 한복 입고 있는데 수진이 어머니가 수진아, 시어머니가 좀 뭔가 촌스럽지 않니?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촌스럽다. 30년간 가족 위에 살아온 제가 촌스럽다는 거였어요. 결혼 후 수진이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제가 가면 방문 잠그고 안 나와요. 냄새 난다면서요. 친구들한테는 시어머니가 좀 격이 안 맞아서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한 번은 카페에서 수다 떠는 걸 봤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레벨이 안 맞아요. 말투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레벨이 안 맞는다. 30년간 목숨 걸고 일한 제가 레벨이 안 맞는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민호가 술 취해서 와서 저한테 소리 질렀어요. 엄마, 제발 다른 일 좀 하세요. 갑자기 왜 그래?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뭐 하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그냥 평범한 일이요. 왜 꼭 그런 일이라고? 네, 그런 일. 더럽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일.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 더러운 일로 너 대학 보냈는데? 알아요. 그런데 이제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 30년간 체면 버리고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체면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때 수진이가 나타나서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오빠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30년간 제가 흘린 피땀을 이해하라는 거였어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는 다른 일들도 많잖아요. 굳이 그런 일도 나왔네. 민호가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우리도 살아야겠어요. 우리도 살아야겠다. 30년간 저 혼자 가족 먹여 살린 게 이제 와서 우리도 살아야겠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였어요. 민수 사고로 입원했을 때 제가 작업복 차림으로 급하게 갔는데 수진이가 병실에서 큰 소리로 어머니 혹시 옷 좀 갈아입고 오시면 안 될까요? 창피해서 인사도 못 하겠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 다 있는 상황에서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민호도 주변 눈치 보며 엄마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좀. 그 순간 정말로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코로나19 전국 강타. 민호 투자회사가 주식 폭락으로 하루아침에 문 닫았어요. 3월 15일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 엄마, 회사가 망했어요. 사장이 잠적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기묘한 감정이 동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대출이 5억이에요. 5억. 수진이의 명품 백들, 비싼 차, 고급 아파트, 모든 게 허상이었던 거예요. 뒤에서 수진이 소리가 뭐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아이 학원비는? 정말 처절한 소리였어요. 반대로 저는 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로 방역 청소 수요 급증한 거예요. 30년간 더럽다, 냄새 난다고 무시했던 그 일이 갑자기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 된 거예요. 하루 일감 3회 4개씩 거절하기 바쁠 정도였어요. 전화가 하루 종일.
선생님, 급하게 방역 소독 부탁드립니다. 확진자 나온 집인데 언제 가능하세요? 30년간 무시받던 제 기술과 경험이 갑자기 금덩어리가 된 거예요. 방역복 입고 소독 작업하는 제가 TV 뉴스에도 나왔어요. 코로나 시대 숨은 영웅들. 민수와 지영이는 어머니 TV에 나왔어요.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민호와 수진이는 복잡한 표정. 엄마 요새 일이 많이 들어와요? 거절할 정도로. 그럼 수입이 한 달에 500만 원도 넘게 벌어. 500만 원. 민호 월급 250만 원의 2배였어요. 30년간 더러운 일, 창피한 일이라던 그 일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일요일 저녁 7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와 수진이가 서 있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더라고요. 수진이는 화장도 안 하고 머리 헝클어진 채 30년간 본 것 중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무슨 일이야? 엄마 정말 큰일 났어요. 들어오자마자 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살려주세요. 30년간 저를 무시하고 창피해했던 그 아이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수진이도 눈물 범벅으로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제가 어머님을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30년 만에 처음 받는 사과였어요. 3억 9걸. 어머님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 3억. 3억만. 제가 30년간 벌어 모은 돈을 구걸하는 거였어요. 3억이면 내가 5년 벌어야 하는 돈인데, 알아요.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민호가 눈물 콧물 범벅으로 엄마 집까지 넘어가요. 아이가 전학 가야 해요. 제 손자가 전학 간다니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30년간 나한테 한 말들 기억나니? 창피하다고, 냄새 난다고, 격이 안 맞는다고. 수진이가 바닥에 머리 찌우며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지금 와서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정말 차갑게 말했어요. 30년간 창피한 엄마였으니까 이제 와서 도움 달라는 거야? 엄마 그런 뜻 아니었어요. 사과로 되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꺼져. 엄마, 꺼지라고 했어. 다신 오지 마. 엄마, 제발. 존중 없는 도움은 안 줘. 꽝. 문을 닫아버렸어요. 복도에서 오열하는 소리. 어머님, 어머님, 엄마, 엄마. 하지만 제 마음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30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순 없어요. 그 후로 정말 냉혹하게 단절했어요. 민호 전화 받지 않고, 카톡 엄마 미안해요 읽지도 않고, 문자 엄마 아이 아파요 병원비가 삭제했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길래 병원에서 한 말 잊었어? 창피한 엄마 만나면 안 되잖아. 엄마 제발. 30년간 무시한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줄 알아?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호 가족 몰락을 지켜봤어요. 고급 아파트 일반 아파트 빌라 반지하. 수진이는 명품백 다 팔고 요가 학원 접고 편의점 알바. 민호는 치킨 배달. 제 손자는 강남 학원가에서 동네 학원도 못 다니게.
큰며느리 지영이가 소식 전해줬어요. 시동생이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이제 와서 매일 술 마시며 엄마한테 잘못했다 하며 운대요. 자업자득이지. 그래도 가족인데. 지영아, 너는 내가 어떤 일 해도 무시한 적 있어? 없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 됐어. 진짜 가족은 너뿐이야. 정말 냉혹하게 단절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민수는 퇴원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정말 매일 안부 인사를 해요. 엄마, 오늘 일 힘들지 않으셨어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손 갈라진 거 약 발랐어요? 지영이와 함께 매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무릎 수술비도 대신 내겠다고 하고 엄마가 30년간 우리 위해 고생하신 거 이제야 진짜로 알겠어요. 엄마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에요. 반면 민호네는 정말 처참하게 몰락했어요. 편의점 알바하던 수진이가 결국 그것도 잘렸어요. 아이 돌볼 사람 없어서요. 민호는 치킨집 배달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까지. 입원비도 없어서 빚더미에 제 손자는 급식비도 못 내서 학교에서 창피당한다더라고요. 2021년 1월 정말 마지막으로 왔어요. 민호가 정말 쪼그라든 모습으로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아이가 밥도 못 먹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돌 같았어요. 30년간 무시했으니까 이제 와서 불쌍하다고 해야 하나? 엄마, 격이 안 맞는다던 엄마가 이제 필요한가? 그렇게 마지막으로도 쫓아냈어요. 지금도. 민호는 반지하에서 살아요. 수진이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제 손자는 무료 급식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30년간 더럽다, 냄새난다, 창피하다고 했던 그들이 지금은 그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 방역업체 사장이 됐어요. 직원 5명 거느리고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벌어요. 민수와 지영이는 정말 효자 효부가 됐어요. 매주 맛있는 거 해다 드리고 여행도 모셔다 드리고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족 위해 고생한 저를 창피하다, 냄새난다, 격이 안 맞는다고 무시했던 자식들, 지금 어떤가요? 저는 당당한 사업가가 됐고 그들은 제가 했던 일보다 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복수 아닐까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 선택이 잔인했을까요? 아니면 정당했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지금 저는 방역업체 대표로 직원 15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연매출 10억 규모까지 성장했어요. 30년간 무시받던 더러운 일이 이제는 존경받는 필수 업무가 됐거든요. 민수는 대기업 팀장이 되어 매달 용돈 200만 원씩 드려요. 지영이와 함께 새 아파트도 사드렸고요. 어머니가 저희 인생의 은인이에요. 민호는 여전히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수진이는 결국 이혼하고 아이 데리고 갔어요. 혼자 치킨 배달하며 가끔 멀리서 저를 지켜보는 걸 봤어요. 하지만 다가오지는 못해요. 제 손자.
이제 중학생이 된 아이는 할머니 얼굴도 모른 채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만약 부모님을, 특히 엄마를 창피해한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분이 흘린 땀, 그분이 감내한 모욕, 그분이 매일 삼켰던 눈물들은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엄마는 더러운 일이 아니라 가장 숭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복수? 아니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존엄의 회복입니다. 30년간 지워지고 눌리고 무시당했던 한 인간의 존엄이 뒤늦게나마 빛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순자 잊히지 않는 이름, 그리고 모든 김순자들에게 박수를